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우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for 루프, while 루프, 반복 루프와 함께 많이 쓰이는 가정문 i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if 가정법은 특정 원하는 조건을 걸고 해당 조건에 맞춰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이 이제 파이썬 기초 강의에서 마지막 단계라 말할 수 있는 함수 만들기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기초라고 생각되는 것이 조금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 단계를 좀 탄탄하게 해야지 그 다음 정말 실제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전공자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밖에 제대로 개념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조금 저의 학습 능력을 좀 길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초는 반복문부터 가정법, 그리고 리스트, 함수 만들기, if 등으로 구성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 함수 만들기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함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를 수학에 빗대어서 한번 말해볼게요. 수학 다들 좀 어려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y는 fx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y는 fx가 뜻하는 것이 x 값을 넣었을 때 함수식을 통해서 y가 도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fx를 그리고 f1, f4, f-3, f-2, f 정수, 소수, 유리수 등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찍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fx를 y는 3x 3승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라고 정했는데 f1을 구할 때 우리는 식을 3 곱하기 1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4 또 4를 정의할 때 y는 3 곱하기 4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 플러스 4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보통 정의할 때 f1, f4, f-3과 같이 함수의 식에 x 특정한 인풋 값을 넣어서 사용하곤 합니다. 이 말은 즉슨 함수의 식을 다 쓰지 않고 치환하여 동일한 작업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해당 인풋 값에 따라서 도출되는 y 값도 달라지는 것을 뜻하죠. 프로그래밍에서도 수학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코드의 간결성을 줄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인풋 값에 맞춰 똑같은 일을 수행하여서 또 다른 y 값이 도출되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def라고 해서 definition을 사용합니다. definition을 뜻하는 def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함수명을 적고, 그리고 클론, 그리고 앞에 네 칸을 띄우고 이 해당 함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동작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반환값이 있어야겠죠. return을 통해서 반환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y는 fx라고 설명하였습니다. fx라는 함수가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빗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efinition인 fx를 add라고 정의할게요. fx의 이름은 add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함수에서 수학에서 함수 x는 인풋 값이죠. 저희가 넣어주는 값입니다. 함수에 이 인풋 값을 여기 a, b처럼 여기선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각각의 인풋 두 개가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return a 더하기 b, 이 함수는 a 더하기 b를 하는 함수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a 더하기 b는 fx의 결과값이 되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a, b 여기서 인풋 값을 뜻합니다. 수학에서 x 값을 뜻하고요. 그리고 return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환 값이죠. 한글로 이는 a 더하기 b, 어떻게 반환하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나는 y는 fx는 a 더하기 b로 fx, y는 a 더하기 b, x 더하기 y로 정의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inition add a, b는 return a 더하기 b이다. 이 함수는 a 더하기 b라는 것을 수행하는 함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a는 2, b는 3이라 정의하고 어떻게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과값이 어떻게 추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definition 이제 함수 add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a, b를 넣었을 때 a 더하기 b가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a는 2, b는 3이고 그리고 add에 이제 a, b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정확히 2와 3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가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이는 뭐 print add 4,5도 제대로 될까요? 그러면은 4,5는 9가 출력되게 되겠죠. 뭐 뿐만 아니라 뭐 print add 6,7 그래서 시작 13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한 것은 add 함수는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렇게 한 번만 정의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위에서 한 번만 이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아래에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파워포인트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 똑같은 값을 쓰지 않고 이 함수 f 함수만 가져오면 된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의 개수입니다. 지금 definition 함수를 보면 저희가 a와 b 이렇게 총 두 가지를 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함수를 쓰고자 하는데 만약에 input 값으로 하나만 주면은 당연히 에러를 발생하겠죠. 이 함수는 정의하기로 두 개를 달라고 정의했는데 두 개를 input 값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하나만 준다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자를 주더라도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 정의할 때 input 값의 개수에 맞춰서 정확하게 인자를 전달해 줘야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똑같은 개수에 맞춰서 인자를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함수가 동작할 때 그 변수의 타입 또한 중요합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add a, b 했을 때 리턴으로 a 더하기 b를 주도록 했어요. 하지만 문자열과 정수열의 덧셈은 안 된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b의 문자열로 문자열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인풋 개수에 맞춰서 두 가지를 줘볼게요. a와 b를 줘보도록 할게요. a는 현재 정수형 인테저를 뜻하고 b는 현재 문자열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해라 라는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테저라는 타입과 그리고 문자열이라는 타입은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함수를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다시 호출해낼 때 인풋값, 인자의 개수도 유의해 주셔야 되며 그리고 각각의 타입,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함수 내에서 동작할 수 있는 타입이 맞는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만약 저라면 이럴 때 어떻게 에러를 해결하냐면 그냥 각 변수, 각 인풋 값에 대해 있어서 타입을 바꿔줍니다. a는 int a 그리고 b는 int b 이런 식으로 말이죠. b를 받았을 때 이것을 다시 인테저형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인테저이기 때문에 더할 수 있게 되어서 다시 이 함수는 수행이 가능해지는 점입니다. 네, 뒤에서 어떻게 이러한 에러들을 발견하고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도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의 예제까지 알아보았고 이 함수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서는 definition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나서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코드를 보시면 함수를 먼저 사용하고 함수를 정의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사용하면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제가 함수를 사용하고 나서 함수를 정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되던 코드가 이번에는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이러한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는 한 줄 한 줄씩 컴파일하게 됩니다. 한 줄 한 줄씩 읽게 된다는 거죠. 제가 컴퓨터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제가 작성한 코드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A는 2다. 그리고 B는 문자열로 3이다. 그리고 add라는 함수를 써서 a, b를 해라.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add가 뭔데? 너 왜 앞에서 add를 말도 안 해주고 add를 써? 난 add 몰라 하면서 name add is not defined, add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에러 문구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 함수를 먼저 정의하고 나서 이후에 add를 써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서 좀 가끔씩은 에러를 발생했던 기억이 많아서 해당 부분 추가해 놓았습니다. 네, 우선 지금까지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함수를 왜 사용해야 되며 함수가 실제로 사용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이썬의 기초를 만드는 과정은 여기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진짜 실제로 개발이 되는지, 각각의 기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또 준비하여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